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4일 저녁 6시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니까 아는 척 하다가 보니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국제 시장의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직은 호황기입니다. 미국 경제 잘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탄탄합니다. 중국도 그래도 연간 6%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다. 탈원전. 아니,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 비싼 그리고 오염물을 더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소를 더 늘린다. 비싸게 먹히는 태양광 발전을 한다. 이게 경제에 악영향을 안 주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경제가 잘 되면은 그것은 사람 심보가 이게 도둑 심보죠. 도둑 심보입니다. 나쁜 짓을 해놓고도 경제는 잘 된다. 반경제적 정책, 반과학적, 반기업적 정책을 펴면서 경제가 잘 될 것이다. 그것은 기적을 바라는 건데 경제는 기적을 불러오는 데가 아닙니다. 경제는 정치에서는 선동이 먹히면은 어떤 정권이 기적적으로 탄생하지만은 경제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경제의 핵심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발언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던 대로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해외 동포가 연설한 것처럼 동떨어진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경탄하고 부러워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겠습니다. 모두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위대한 성취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취는 아직은 구멍이 뚫린 데가 많습니다.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건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가면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추격형 경제의 익숙함을 버리지 않고는 저성장의 덫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을 집중했던 특권 경제의 익숙함을 깨뜨리지 않고는 불평등의 늪을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침뱉기입니다.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을 집중했다고 그랬는데 이 희생당한 다수가 누굽니까? 지난 경제발전기에 희생당한 다수가 누굽니까? 민노총입니까? 정교조입니까? 기능공입니까? 농민입니까? 중산층입니까? 희생당한 계층이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쪽으로 같이 열심히 일해서 발전해온 것이 지난 한국 경제발전사입니다.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통계를 들이대겠습니다. 그런데 계급투쟁론적 시각으로 이렇게 함께 발전해온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희생과 소수의 특권이 있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그런 게 있었죠. 한국의 경제 발전은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양극화는 세계에서 가장 그 문제가 미미한 상태고 이 정권 들어서 비로소 부자는 더 부자, 저소득층은 더 내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 CIA 통계를 보면은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편이고 특히 공산국가보다도 더 평등한 부의 배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소득의 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 랭킹에서 CIA 팩트북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소득 분배가 가장 고른 그룹에 속합니다.
CIA에서 조사한 149개국 소득 평등도 조사를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는 핀란드,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체코,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가 평등한 나라의 선두그룹인데 한국은 평등도에서 149개국 중에 24등입니다. 24등. 가장 평등한 나라 중에 든다는 이야기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일본보다도 부의 배분이 더 평등하다고 나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월남보다 더 평등합니다. 쿠바, 베네수엘라보다 더 평등합니다. 북한은 비교 대상도 안 됩니다. 소득 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나라 그룹은 어디냐 하면은 지니 개수가 특히 높은 나라인데 리소토, 남아프리카, 아이티, 잠비아, 콜롬비아, 과테말라, 짐바브웨,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입니다. 한국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 타이완도 마찬가지인데 유교적 문화권에서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유교적 가치 체계에서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교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적 자본주의는 약탈적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같이 잘 살자. 같이 잘 살자. 이게 정책에 반영되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정책에는 항상 농민들, 여공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상 도시와 농촌의 소득 증가율이 같았습니다. 상위 10%, 하위 10%의 부의 증가 비율도 거의 같았어요. 빈익빈 부익부는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좌익 운동권은 그런 게 있었다고 머리에 저하기 멋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근사한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헬조선. 북한을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고스란히 그냥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잊지도 않는 양극화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도 않는. 우리 또래 해방둥이 세대가 만나면은 한국은 헬조선이 아니라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국가 저축률을 보면은 한국은 181개국 중 10등입니다. 생산하는 것보다 덜 쓰고 모으는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이 통계가 2년 전이니까 지금 좀 바뀌었겠죠. 평균 수명은 남자는 세계에서 한 15등, 여자는 세계에서 1, 2, 3등 안에 항상 들어가고 가끔은 1등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남녀 공예 한국이 평균 수명 세계에서 1등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다수를 희생시키고 소수만 배를 불린 경제체제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어진 것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의료보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그러면은 부자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기업인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한 겁니까? 의료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한국 의료보험처럼 공정한 평등한 의료보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다수를 희생시켜서 소수의 특권을 유지시켜온 경제였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1914년 이후 100년간 세계에서 평균 신장이 가장 커진 나라가 있습니다. 여성 중에는 그게 바로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평균 신장이 지난 100년 동안 20cm가 컸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졌고 취업의 기회도 평등하게 주어지니까 여성의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키가 커진 거 아닙니까? 이게 다수를 희생시킨 특권 경제 하에서 이런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 통계도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016 기준 세계에서 여행에 가장 많은 돈을 쓴 나라는 중국으로 2,611억 달러입니다. 2위는 미국 1,610억 달러. 이어서 독일
874억 달러, 영국 794억 달러, 프랑스 사람 490억 달러, 한 해에 이렇게 썼다 이겁니다. 해외여행에. 호주 298억 달러, 캐나다와 한국은 세계에서 7등입니다. 291억 달러를 해외여행에 썼습니다. 아니, 다수를 희생시키고 소수를 배불리는 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해외 나가는 사람이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가 됩니까? 2,500만 명이 매년 해외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게 착취 경제, 특권 경제에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보 판단 능력에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펴면은 그 경제가 잘 되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가지고 경제를 펴면 사회주의 경제 쪽으로 나가는 거죠.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대기업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민노총은 특권 계급으로 만들어주고 이게 사회주의 성향의 경제 정책인데 이 끝은 국유화입니다. 국유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다는 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펴가지고 개인이 행복해진 나라,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단 하나의 예가 있습니까? 사회주의가 경제를 발전시킨 예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실패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뒷받침한 계급투쟁론적 가치관에서 나온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과 쓰는 글은 한국의 경제 바탕과 한국 경제의 과거와 한국 경제에 나아갈 바를 모르는 현실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급투쟁론자의 관념 속에서 말의 유의를 하고 있다. 경제는 현실인데, 경제는 과학인데, 경제는 사실이고 그 경제가 잘 되려면 법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안보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 조건을 다 지금 허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경제가 잘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회주의에서 경제에 성공했다는 예를 단 하나라도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헬조선이 아닙니다. 천국 다음에 한국쯤 되는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